제가 이번에는요,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 얘기를 꼭 꺼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유, 이 나이에 무슨 사랑 타령이냐. 나는 사랑 같은 거 진작에 졸업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사랑은 이 청춘 남녀 간의 사랑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특히 이 가족 간의 사랑, 이 소중하게 지켜야지만 우리가 정신적으로 또 몸도 육체적으로도 건강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님들 많이 오셨지만 가족과의 사랑이 쉽지는 않죠? 정말 그래요. 저도 남편 너무 사랑하고 아이들 사랑하는데 네. 그러니까 입에서 사랑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왜 그 눈에 거슬리는 것부터 이렇게 들리잖아요. 이게 입에서 나오잖아요. 이는 닦았냐? 어? 너 밥 흘리지 말고 먹고. 어? 야, 설거지하게 저기 밥 다 먹었으면 설거지통에다 집어넣고 설거지 좀 하면 안 되냐? 막 이러고 계속 뭐라고 잔소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비슷할 거예요. 네.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듣고 있고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누구나 특히 해요, 예. 병원에 찾아오시거나 제가 강연을 다니면서 만나시는 가족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사랑 문제, 애정 문제에 관해서는 이 만족도가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요. 내가 평생 헌신하면서 사랑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으세요. 네. 그런데 나는 사랑을 듬뿍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이 없네요. 그렇죠. 희한하네요. 이렇게 만족도가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러게요.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개념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 특히 요즘에는요, 세대별로 사랑의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저희 부모님 시대에서는요, 사랑의 개념은 밥이었습니다. 밥이요? 그때 밥이 가장 귀한 것이 밥이었었거든요. 아.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챙겨주는 밥이 사랑이었습니다. 아, 많은 어머님들이 손주분들이 놀러 오시면 아침 먹었냐, 그렇지. 점심 먹었냐, 어. 떡 먹을래, 어. 과일 먹을래, 그래, 뭐 계속 간식 먹여요. 먹을래, 어. 계속 먹이는 것이 그렇죠. 그런 이유가 있는 그 소리 겁니다. 들으면 아우 먹었는데 왜 또 그 소리 하세요? 막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는 먹을 게 것 귀하던 시절이라. 그러니까요.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밥 먹었니? 라는 말을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분들은 밥도 먹으면서 사랑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냥 밥에만 딱 집중이 돼 있으면은 그냥 언제나 서운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저희 같은 50대, 60대 분들은요, 사랑의 개념이 관심입니다. 관심. 왜냐하면 베이비붐 세대 분들은요, 모든 게 그냥 다 많습니다. 형제들도 많고요. 네.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70명씩, 80명씩 있었어요. 맞아요. 사람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때 제일 인기 있는 선생님은 학생들 이름 다 외우고만 있어도 사랑을 듬뿍 주는 선생님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사랑은 관심입니다. 관심. 그러다 보니까 명절 때가 되면은 네. 고모들, 이모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몇 학년이냐, 공부 잘하냐, 여자친구는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게 네. 사실은 관심의 표현인데 듣는 쪽에서는 이게 간섭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이게 비난으로 느껴지기도 해서 상처가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 네. 그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병원을 찾아오셔서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사실 뭐 빈곤 문제도 중요하고 취업 문제도 중요하지만 제일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요즘 청년분들은 감정을 얘기하십니다. 인정. 내가 선생님 너무 불안해요. 너무 외로워요. 너무 화가 나는데 이러는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야. 그래서 이런 감정들을 이해해주는 행위, 바로 공감이 요즘 청년들 세대에서는 사랑으로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세대가 자녀 세대를 사랑하는 방법은 공감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받은 대로 어. 관심을 받았으니까 관심을 자꾸 주려고 하고 밥을 사랑으로 받았으니까 밥만 챙겨주려고 하면 우리는 사랑을 줬지만 받는 쪽에서는 늘 애정 결핍을 느끼고 이해를 받지 못했다는 상처가 생길 수밖에 그러네요. 없는 겁니다. 세대별로 저렇게 사랑이 다르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갈등도 생길 수 있지만 한쪽에서는 또 애정 결핍을 느끼시고 한쪽에서는 억울해한다는 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나온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사랑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랑에도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공부합시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랑은요, 패션 같은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옷을 입고 꾸미고 다니더라도 이 유행에서 뒤처지면은 촌스럽게 되잖아요. 네. 열심히 했는데 돈도 썼는데 그래서 새로운 방식의 사랑을 늘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참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은 너무 세상이죠.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옛날에 우리 처음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 네. 스마트폰 안 배우신 분들 계세요. 맞아요. 나는 그냥 전화만 하면 됐다. 전화기만 쓰겠다. 그런 분 계셨다. 하셨던 분들 계셨거든요. 네네. 그런데 여러분들 배웠더니 좋잖아요. 배웠더니 톡도 할 수 있죠. 손주들하고 영상통화도 할 수 있죠. 또 임영웅 콘서트 같은 거 예매하시는 거 다 스마트폰으로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한 사랑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사랑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어머님들 요리 잘하시잖아요. 네. 처음부터 우리가 요리 잘했나요? 아니요. 남한테 배우고 관심을 갖고 자꾸 하다 보니까 늘어나게 됐으니까 네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랑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네. 연습을 좀 하셨으면 그럴게요. 좋겠습니다. 그럴게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사랑이 뭐래요, 그래? 그래서 제가 한 20년 정도 의사 생활하면서 네. 사랑을 잘하시는 분들 또 사랑을 회복하시는 분들이 갖게 되는 능력 대표적인 것 3가지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하면 사랑을 잘할 수 있군요. 자, 첫 번째는요. 친밀력입니다. 친밀력. 일단 사랑을 하기 전에 친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이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우리가 연애 처음 시작할 때 어땠습니까? 막 짝사랑하고 두근거리고 막 설렌다고 해서 웃으세요, 우리 어머니. 너무 좋아하죠. 짝사랑 얘기 나오니까 좋으시네. 항상 사랑의 시작은 짝사랑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저벅저벅 가가지고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사깁시다. 안 결혼합시다. 되죠, 안 되죠. 이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이거는 거의 범죄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처음에 짝사랑을 시작할 때는요. 안녕이라고 할까? 안녕하세요라고 할까? 인사 하나를 할 때도 혼을 담았었습니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은 그런 고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인사도 안 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랑을 시작하려면 친밀해야 되고 친밀해요. 이 친밀력의 핵심은 밝은 얼굴로 인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를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꼭 인사를 하라 그랬다고 집에 가셔가지고 인사해야지 하시면서 아침에 딱 애들 일어나면은 일어나! 언제까지 누워 있을 거야? 해가 중천에 떴어.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인사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 인사 아닙니다. 그거 그냥 짜증낸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퇴근하시고 아버님들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눈도 안 쳐다보고 왔다. 애들은 밥은 이런 거 하셔놓고서는 인사했다고 또 주장하시는 분들 계신데 인사예요? 그거 인사 아닙니다. 그거 인사 아닙니다. 그냥 푸념한 겁니다. 아니 근데 네네. 저희 집에 CCTV 달아놓으셨어요? 저희 집 얘기를 그대로 하시는 것 같아. 어? 지금 이 얘기 듣고 네. 뜨끔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가 눈빛 그러니까. 보면은 딱 알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죠. 그냥 이것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어떻게요? 따라해 보세요. 네. 잘 잤어? 잘 잤어? 잘 가. 잘 가. 아침에는 이것만 하시면 돼요.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라도 어금니 꽉 깨무시고 잘 잤어? 잘 잤어? 그래 잘 가. 여기까지만 버티시면은 하루를 사랑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인사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저녁에도 네. 잘 다녀왔어? 잘 그리고- 다녀와서 해야 돼요? 그렇죠. 잘 다녀왔어? 잘 자. 잘 자. 이것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녁 시간 어떻게든 버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오늘부터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 습관을 들여서 시작해 네네.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하실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이걸 해볼게요. 하시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아버님들 그리고 자녀분들 제발 밥 먹기 전에 잘 먹겠습니다. 이것 좀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식사 끝난 다음에 잘 먹었습니다. 이것 좀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아니 이분들이 식당 가서서는요 이 이모님들한테 아우 반찬 갖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기 잘 구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팁도 드리거든요. 그런데 집에서는 그런 소리도 안 하고 설마 그러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뭐 국이 짜다. 그죠? 물 마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밥 그거- 다 먹고 물이 제일 맛있다 이래. 와, 씨, 그냥 확 그냥. 아유, 진짜. 아우, 열받아. 네, 인사만 잘하셔도 사랑스럽다, 사랑 잘 주고받는다 이런 평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사 잘하는 게 친밀력,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을 잘하려면 대화력이 필요합니다. 대화력. 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대화력을 말 많이 하는 능력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모임 나갔는데 어저께 그 모임에서 말 제일 많이 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 많이 하는 거랑 대화를 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아나운서 분들이 제일 잘하실 텐데요. 그렇죠. 이 대화를 잘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잘 들어주고 그리고 잘 대답해주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중요하죠. 저는 말은 1인분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 듣기는 2인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하면 큰일이 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대화를 잘하려면요. 탁구를 치듯이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한 20년, 30년 이 부부간의 대화가 끊어졌다가 다시 대화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쉽게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면 네. 이 제가 질문을 던지고 리액션을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겁니다. 리액션을. 사람마다 저마다 나의 인생 리액션 하나 정도를 가지고 계신 게 좋은데요. 네. 제가 요즘에 추천드리는 리액션은 잘했습니다. 잘했어. 네, 무언가를 물어보고 대답하면 잘했다고 하는 거죠. 아, 그래요? 예를 요즘에 들면? 운동하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운동한대요. 그럼 뭐라 그래요? 잘했어. 잘했네. 운동해야지 그래요. 그런데 운동하니? 물어봤더니 운동 못했대요. 근데 잘했다 그럼 뭐라 그래요? 그래요? 잘했어. 쉴 땐 쉬어야지. 그렇게.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잘했다라는 얘기를 오. 못 들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야. 친해지는데 남편이 만약에 사고 치고 왔는데도 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오늘 주식 산다 그랬는데 주식 괜찮아? 2배 떨어졌어. 그런데 잘했어요라고 어떻게 얘기가 나와요? 할 수 있으면 하시면 좋습니다. 제 입으로요? 그래 말이라도 잘했어. 말을 누구는 숨겨놨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거짓말할 수도 있었는데 솔직하게 말한 것은 잘했어라고 부분적으로라도 긍정을 해줄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그래요. 팔았으니 잘했어. 그럼 다 잘했어 해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인생 리액션 하나 네.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능력이 사과력입니다. 사과력. 사과를 잘하는 능력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평생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뭐 나쁜 일도 없이 사고 없이 지낼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사과력을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 자동차 보험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고가 없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상처 주는 행동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라도 뭐 흠잡힐까 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미안하다.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내가 앞으로 사랑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위기를 존중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친밀력, 대화력, 사과력 아주 좋은 걸 배웠는데 이 힘을 키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사랑할 수 있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퍼뜨린 얘기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먼저 인사도 자기 스스로에게 해주고
자기 자신한테 칭찬도 해주고 네. 자기 자신한테 내가 이때까지 나를 너무 다그치기만 했다 미안하다라고 사과도 해주면서 자기 자신을 상대로 연습을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나한테 연습을 하는 그렇죠. 거네요. 자기 자신의 감정에도 공감해주고 이해를 해줘야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 사람에게 공감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나한테 나 오늘 잘 잤니? 잘 자 이걸 하고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셔서 미지근한 물 한 잔 드시면서 나한테 수분도 주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식사하시는 거는 내가 먹고 싶은 것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들. 아,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오신 어머님들한테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최선을 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초장에 진이 다 빠지셔가지고 체력이 빠지시고 나면요. 나는 줬는데 왜 안 줘? 이 자꾸 본전 생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본전 생각나고 왜 나한테는 리액션을 안 줄까 생각하다가 피해 의식이 생겨버리면 고달퍼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나를 자신을 사랑해보고 또 뭐 반려견도 사랑해보고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도 사랑하면서 네. 간접적인 경험을 늘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하자 적당히 이런 하자. 말씀이시네요. 자, 네. 질문이 왔습니다. 네. 자녀가 30대인데 결혼을 안 한다고 합니다. 어떤 조언을 해줘야 될까요? 잘했네 이래요? 잘했네 이래 얘한테? 근데 어떻게 해야 사실 돼요? 요새는 아무 말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많이 네네. 하시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반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면은 하고 싶고 하라고 하면 안 하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하지만 인간에게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자신의 유전자를 지구상에 퍼뜨리고 싶은 본능은 있거든요. 네네. 그런 본질적인 본능을 믿고 우리 부모님들은 그저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좀 더 건강하게 살기를 노력하신다면 있는 그대로 행복하게 사신다면 보는 자녀들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고 기다려보자 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사랑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군요.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윤홍균 선생님의 수업이었습니다.